네, 화면들은 다 잘 보이시죠? 네, 예,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여기 화면 글씨 잘 보이시죠? 아, 여기 화면 글씨 잘 보이시면은 제가 우선 시작을 할게요. 네,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상당히 어색하네요. 우선은 뭐 다들 아시는 대로 레일즈 뉴 명령어로 레일즈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하다가 뭐 잘 안 되거나 뭐 잘 안 보이시면 말씀 바로 해주세요. 네, 좀 번들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 기본으로 유저 관리랑 뭐 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디바이스 설치를 한번 위주로 해볼까 해요. 어, 디바이스는 이제 구글에서 디바이스 검색하셔갖고 이제 GitHub 들어가 보시면은 이 디바이스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아직까지 디바이스가 아마 레이즈 3점대 관련돼서 커버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새 4에 맞게 올라왔나? 보통 그 잼 이전성을 확인할 때 이제 rubygems.org라는 데서 확인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 그 성주님이 하셨을 때도 그랬고 제가 그거 미션 수행했을 때도 디바이스가 레이즈 4 기반이었는데 레이즈 3 기반이었는데 이게 글쎄 레이즈 4로 올라온 건가? 디바이스 기본이 레이즈 4로 업그레이드 됐네요. 그래서 기존에 성주님이 그 젠 파일 하셨던 거 보면은 젠 파일 자체에다가 그 레일즈 4 브랜치를 설정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스크린캐스트랑 같이 녹화를 하니까 화면이 움직이지가 않네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이제 주로 에디터를 빔을 사용을 해왔고요. 빔으로 우선 이제 로그인 관련된 것을 구현을 해야 되니까 디바이스 관련 잼 설정을 먼저 추가를 하고 아시는 거대로 바로 번들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번들 인스톨 할 때 나중에 프로덕션 환경까지 세팅을 하고 나면은 이게 그냥 인스톨하면 같이 다 깔려서 보통은 이제 뒤에다가 대시 without 이제 프로덕션이라고 적으면은 프로덕션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깔리게 돼요. 네, 이제 프로덕션 환경을 설치를 쭉 프로덕션을 제외한 제 환경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디바이스 관련된 잼이 설치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관련된 설치법은 보통 잘 많이 알려지고 많이 쓰이는 거라서 이제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일즈 제네레이트 디바이스 인스톨을 하면 되고 보통은 레일즈 제네레이트 디바이스 인스톨 이렇게 쓰는데 이제 제네레이트가 실제로는 이제 레일즈 G 디바이스 인스톨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먹게 돼요. 제네레이트가 약자를 G로도 먹게 돼 있었고요.
이제 range generate device install 하면은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관련된 설정이 생기고, 여기에서 뭐 1번은 이메일을 보내는 걸 세팅하는 거를 개발 환경에서는 로컬호스트 3000번 포트로 해주라는 거고, 뭐 라우트에서 루트를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플래시 메시지가 뜨는 거를 이제 설정해주라는 건데, 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상관이 없고, 3.2점 버전 때는 어셋 관련의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또부터는 굳이 사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지 제너레이트 디바이스 인스톨을 했으니까 실제 디바이스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레이스 디바이스 유저라고 치면은 우리가 유저라는 이름의 모델이 생기고, 그리고 이 유저라는 이름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인스톨을 했으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디바이스에서 생성을 해준 마이그레이션 파일들이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크 db migrate를 하게 되면은 db가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됐고요. 서버를 띄워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루트 패스를 설정을 안 해갖고 기본으로는 인덱스 페이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제 라우트 파일을 보면은 디바이스 헬퍼로 되어 있는 유저스라는 리소스가 생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유저스의 아마 sign up일 거예요. sign up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이 된 게 보이게 됐고요. 우선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이 config 파일을 몇 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config 밑에 application.rb 파일을 보면은 이제 타임존 세팅하고 그리고 로케이 세팅이 들어가게 되는데, 타임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 타임존을 사용을 하죠. 여기 서울이라고 쓰고, 그 위에 타임존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콘솔에서 make time zone all이라고 치면은 현재 갖고 있는 타임존이 쭉 사용할 수 있는 타임존이 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서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ATN이라고 이제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관련된 설정을 미리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하단부에 있는 IATN 디폴트 로케이를 KO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 레일즈 폴더 내에서 그 config 폴더 밑에 보면 로케이스라고 폴더가 들어가 있어요. 로케이스 폴더 되면은 기본으로 en.yml하고 device.en.yml이 있는데, 이 로케일에 대한 이 약자로 기준으로 로케일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기본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디바이스 관련된 디바이스에서 한글 번역은 아마 미리 해놓으신 분이 있을 텐데요. 이제 디바이스 GitHub에서 오른쪽에 위키로 들어오셔갖고 하단부로 보시면은 IATN이라고 나와 있는데, IATN으로 들어가시면 중간에 코리언이라고 치면은 어떤 분께서 미리 번역을 해놓으신 디바이스 로케에 관련 설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옛날 버전이라서 아마 완벽한 버전은 아닐 거고요. 하다가 이제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은 건 직접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config 밑에 로케 폴더 밑에 디바이스 en.kml이 있는데 ko.yml에다가 부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보면은 제일 루트에 해당하는 KO로 시작하고 그 아래에는 관련된 필드가 이제 뎁스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한글 로케일 파일을 추가를 한 다음에 이때는 서버를 재시작해 줘야 돼요. 처음에 로드하는 라이브러리나 이니셜라이저 관련된 파일들이 추가되면 항상 서버를 재시작해 주셔야 되고요. 재시작을 하고 여기서 다시 뭐 사인업을 해보면은 에러가 이제 한글로 기본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ko.active record errors models 관련된 이 에러 메시지는 아직 액티브 레코드 관련된 IATN 파일을 추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시 raise IATN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GitHub에 Rails IATN이 아마 검색이 될 거고요. 이게 아닌가? Rails IATN이라는 거에서 마찬가지로 K5를 찾으면은 미리 번역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로우 파일로 카피를 해서 마찬가지로 config 폴더 밑에 로케일 폴더 밑에 ku.yml이라고 추가를 해주시고 서버를 재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서버를 재시작해서 아까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부분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필드명의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번역이 제대로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필드명 같은 경우는 레일즈에서 기본으로 정의해 놓은 거에 대한 걸 그대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액티브 모델의 에러랑 액티브 레코드의 에러랑 두 가지가 있는데 YML 같은 경우는 어떤 필드를 정의하고 뒤에다가 %errors라고 정의하면은 이 정의해 놓은 이름을 나중에 이 star errors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임포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레일즈의 액티브 레코드가 실제로는 액티브 모델을 상속을 받아서 구현이 된 거고 나중에 몽고DB 관련된 ORM인 몽고ID 같은 것도 실제로는 액티브 모델을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액티브 모델에다가도 똑같이 에러를 위해서 정해놓은 걸 넣어주고 그리고 액티브 레코드에다 넣어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쓰면은 뭐 기본적으로 로그인, 로그아웃이 구현이 된 걸 테고요. 뭐 테스트로 회원가입을 해볼게요. 여기서 회원가입을 할 때 아마 디바이스에서 8자를, 랭스가 8자를 넘어야 된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잼들은 설치를 하면은 config 폴더 밑에 initialize라는 거 밑에 이런 식으로 다 설정 파일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디바이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디바이스라는 거에 보면은 이제 ORM을 어떤 거를 사용을 하고 뭐 이제 실제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할 키는 어떤 걸 사용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패스워드 랭스를 지금은 8자에서 128자로 수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를 숫자부터 128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기본으로 8자부터 놔둘 거고요. 이제 방금 전에 암호를 쳤는데 실제 로그를 살펴보면은 아마 여기에 패스워드 컨퍼메이션하고 패스워드 기본으로 필터드가 되어 있네. 이제 예전에 레일즈 3 같은 경우는 이게 패스워드랑 패스워드 컨퍼메이션이 로그에 항상 찍히게 돼 있어 갖고 이거 같은 경우를 찍히지 않게 설정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레일즈 4부터는 이니셜라이저 폴더 밑에 필터 파라미터 로깅이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필터 파라미터 로깅이 추가가 되어 있고 여기다가 로그상에서 실제로 플레인 텍스트로 표현되지 않아야 될 거를 적어줄 수가 있어요. 패스워드 컨퍼메이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디바이스에서 유저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쓸 뭐 커런트 패스워드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로 로그에다 여기에다 이렇게 필터들하고 찍히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 네. 온라인으로 하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뭐 로그인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워낙 간단해서 많이 설명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패스워드를 잘못 넣었네요. 이렇게 로그인 로그아웃이 구현이 됐고,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라우트를 보면은 세션 관련된 라우트랑 뭐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 가입하는 거는 유저스의 사인업, 그리고 가입을 한 다음에는 유저스의 에디트라는 걸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패스워드를 업데이트한 패스워드랑 뭐 기타 추가적으로 뭐 다른 정보를 넣고 싶다면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면은 추가를 업데이트 되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뭐 여기다가 우선은 어떻게 뭐 테마라도 입혀볼까요?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네요. 테마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때 트위터 부트스트랩 레일즈라는 잼을 사용해서 입혔었어요. 트위터 부트스트랩 레일즈라는 걸 사용을 했었고, 이거를 하나 띄워놓고, 폼 헬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장 많이 쓰는 폼 헬퍼가 심플 폼이라는 거예요. 심플 폼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템플릿 엔진을 ERB를 기본으로 안 쓰고 슬림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ERB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템플릿을 바꿔서 진행을 할까요?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 건데? 이제 ERB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HTML하고 문법이 똑같고요. 심플콤이나 HTML 같은 경우는 좀 축약된 버전이라서 좀 쉽게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뭐 HTML에서 보면은 꺽쇠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제외되고 이런 식으로 CSS 셀렉터 규칙을 입력을 하면은 이제 HTML로 실제로 번역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코딩을 하실 때 슬림이나 HTML 같은 걸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명확하게 눈에 띄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나중에 이제 ERB를 슬림으로 변형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ERB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트위터 부트스트랩 레이즈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젠 파일에다가 트위터 부트스트랩 레이즈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레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트위터 부트스트랩 관련된 잼이 부트스트랩 사스라는 잼이 있고요. 부트스트랩 사스라는 잼이 있고, 트위터 부트스트랩 레이즈라는 이 잼이 있는데, 둘 다 뭐 깃허브에서 인기는 비슷비슷한데요. 이제 트위터 부트스트랩 레이즈 같은 경우는 레스라는 CSS 프리컴파일러를 사용을 하고, 부트스트랩 사스 같은 경우는 레이즈의 기본으로 있는 뭐 사스라는 걸 사용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이제 부트스트랩 사스 같은 경우는 기본 템플릿 제너레이팅 하는 거 포함이 안 돼 있고, 트위터 부트스트랩 레이즈 같은 경우는 템플릿 제너레이트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은 이걸로 진행을 할게요. 잼 설정을 했으니까 다시
번들을 해주고요. 저는 미리 깔려있어서 좀 템프가 빨리.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있어요. 네? 템프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 이제 부트스트랩 사스 같은 경우는 템플릿 제네레이터가 없는 거고요. 기본 이제 레이아웃이나 뭐 스캐폴딩 관련된 템플릿이 부트스트랩 사스에는 없고, 트위터 부트스트랩 레이즈라는 제메는 기본 템플릿 제네레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리나요? 갑자기 작아졌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캐폴딩을 할 때 이 부트스트랩 테마에 맞게 HTML이 제너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부트스트랩 사스 같은 경우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고, 부트스트랩 레이즈 같은 경우는 트위터 부트스트랩 레이즈 같은 게 포함이 돼 있어갖고, 우선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레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스 레이즈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레스가 아마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위해서 이제 컴파일된 환경이라서 더 루비레이저라는 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추가를 해준 거고요. 이제 깔렸으니까 제너레이터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트위터 부트스트랩 레이즈의 레스 관련된 파일들이 어플리케이션 JS에 추가가 되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복사가 된 거고요. 이제 부트스트랩 YML 파일은 아까 로케일이 en으로 추가가 돼 있을 거예요. 부트스트랩 YML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똑같이 KO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번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인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 LG 부트스트랩 레이아웃을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생기게 되는데, 뭐 유동적인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플루이드로 제너레이션을 할게요. 플루이드. 앞에 레이아웃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 타입을 적어줘야 되는군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다가 플루이드로 만들어주고요. 서버를 띄우고, 이제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 같은 경우 앱 폴더 밑에, 뷰 밑에, 레이아웃 밑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추가되어 있는데, 레이아웃이 안 들어왔네. 네, 지금 설치를 하면은 이제 부트스트랩 레이아웃이 쭉 깔리게 됐고요. 자, 이걸로 아까 비주얼스 에디터 화면을 다시 화면을 켜보면은 부트스트랩 테마가 입혀져 있는 건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 테마가 입혀져 있고, 이제 여기서 뭐 기본적인 레일즈 폼 빌더를 사용을 한 건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시플 폼이라는 거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심플 폼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 이것도 아마 버전이 최신 레이즈 프로가 아마 맞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3.0.0 RC 버전을 사용을 할 거예요. 3.0.0 RC 버전을 사용을 할 건데, 아마 3.0.0 RC 버전 같은 것도 루비잼의 기본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비잼스에서 심플 폼을 찾아보면은 최신 스테이블 버전 2.0인데 아마 3.0.0 RC가 있죠. 그래서 심플폼 3.0.0 RC 버전을 젠 파일에 추가를 하고요. 번들링을 다시 한번 해주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심플폼에 있는 기본 제너레이터인 레이즈G 심플폼 인스톨을 하면 되는데, 이 심플폼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폼 자체를 싸고 있는 방식이 다른데, 심플폼 같은 경우는 이제 부트스트랩하고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플폼 인스톨 할 때 뒤에다가 부트스트랩이라고 설정을 적어 주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심플폼 이니셜라이저랑 심플폼 부트스트랩 이니셜라이저 같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니셜라이즈에 심플폼 부트스트랩을 가보시면은 부트스트랩 문법에 맞게 심플폼을 사용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 심플폼의 디폴트 래퍼를 부트스트랩으로 설정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저 관련된 폼을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뷰를 유저스라는 이름의 뷰를 새로 생성을 할게요. 유저스로 생성하지 말고 그냥 디바이스 뷰를 제네레이션을 하면은 디바이스로 생성되는 모든 그 회원 관련 리소스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디바이스라는 네임스페이스로 뷰들이 생성이 돼요. 디바이스 자체도 심플폼에 대한 제네레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에서 이제 디바이스의 라이브의 제네레이터스를 보면은 디바이스 자체가 지원하는 템플릿이 심플폼 관련된 템플릿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디바이스를 깔고 심플폼을 깔았기 때문에 이제 인스톨된 이 템플릿을 보면은 기본은 원래 폼4로 되어 있는데 심플 폼으로 변환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플 폼을 했는데 뭐 별로 차이는 없죠. 여기서 보통 심플 폼 같은 경우는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폼을 가로로 정렬된 폼하고 세로로 정렬된 폼 테마를 뭐 기본으로 두 개를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폼 자체의 클래스를 CSS 클래스를 변경을 해주려면은
이제 HTML이라는 해시 밑에 클래스에다가 폼 호라이즌털이라고 적어주면은 아, 이게 누가 아니구나. 이 뷰 파일은 이 M 밑에 뷰스 밑에 디바이스 밑에 인스톨이 되어 있고요. 레지스트레이션에 지금 현재 보는 게 에디터 화면이기 때문에 에디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미리 제네레이션이 되어 있고 HTML에다가 클래스를 폼 호라이즌 트리라고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클래스에 보면 폼 호라이즌 트리가 추가되어 있고 이제 해당 CSS 클래스가 반영이 돼서 이제 가로로 정리된 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링크에다가 우선은 로그아웃 할 수 있는 걸 연결을 시켜볼게요. 제가 VI 사용해갖고 이제 야구로 많이 접속을 하니까 혹시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시면은 바로바로 물어봐 주세요. 이제 link2라는 뷰 헬퍼 같은 경우는 앞쪽이 이제 해당 앵커 태그의 이름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로그아웃은 사인아웃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거는 destroy user session pass라는 걸로 메소드는 delete로 해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위에 사인아웃이라는 게 생겼고 이거는 users의 사인아웃으로 연결이 돼서 이걸 누르면은 로그아웃이 되게 되겠죠. 로그아웃이 되고 기본 루트 화면이 지금 현재 로컬호스트의 루트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스캐폴딩을 하나 해갖고 코스트라는 거 우선 스캐폴딩을 해볼게요. LG 스캐폴딩 스캐폴드 코스트에 포스트에 필요한 건 보통 컨텐츠가 텍스트로 들어가게 되고 타이틀은 스트링 그리고 유저의 레퍼런스로 연결을 하면은 이제 레퍼런스라는 건 보통 이제 릴레이션십 관련된 거가 이제 기본으로 정의가 되게 돼 있고요. create post라는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보면은 컨텐츠 같은 경우는 텍스트 타입이고 타이틀 같은 경우 스트링이니까 보통 RDB에서는 과차로 지정이 되겠고 유저의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보신 대로 유저 언더바 아이디의 인티저 타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했으니까 makeDB 마이그레이트를 해서 실제 변경사항을 반영을 하고요. 그럼 포스트에 보면은 유저랑 연동이 되어 있고요. 제가 우선은 뭐 개발할 때 많이 쓰는 잼을 아까 추가를 안 하고 갔는데 몇 개 잼을 추가를 하고 갈게요.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잼 파일을 참고를 해서 몇 개를 추가를 할게요. 베러 에러스라는 거는 이제 에러 화면을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베러 에러스라는 잼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크롬을 사용을 해서
크롬 익스텐션에서 배럴 에러스를 찾으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 레일스라는 게 나와 있어서 여기서 실제 어떤 뭐 오류가 나는 거나 컨트롤 액션에 대한 게 여기 결국에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SQLite 3 자체가 그냥 잼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디벨롭먼트에 넣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PostgreSQL 관련 설정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annotate라는 거는 이제 실제 DB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면은 나중에 DB에 어떤 필드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로 어노테이션을 모델에다 직접 기록을 해주는 잼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레이크 어노테이트라고 뭐 DB 마이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레이크 어노테이트라고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품들이 안 됐나? 제 컴퓨터가 이제 거의 멈추려고 합니다. 네, 루비 잼스에서 어노테이트를 검색을 하셔서 사이트 GitHub 사이트를 실제로 보셔서 레퍼런스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노테이트란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유저란 모델하고 현재 그 포스트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포스트란 모델하고 유저란 모델에다가 실제 DB에서 스키마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각각 모델에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잼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버를 다시 띄우고 이제 포스트라는 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만들어놨던 이제 포스트라는 리소스들이 생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뭐 뉴 포스트, 포스트의 뭐 뉴 액션 하고 에디트,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딜리트에 대한 기본 크러드 액션들이 다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스트 생성을 하면은 테스트에 유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원래 로그인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기능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 놓을 수는 있고요. 현재 홈에 관련된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루트 같은 경우는 포스트의 인덱스 액션으로 연결을 시킬게요. 포스트 인덱스 액션에 연결을 시키고 다시 들어오면 이제 인덱스가 포스트의
이제 루트가 포스트 인덱스로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글을 쓰는 거를 회원 가입된 사람한테만 맡고 싶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에서 여러 가지 컨트롤러랑 뷰 헬퍼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사용을 할 거를 봐볼게요. 이제 보면은 current user, 뭐 user signed in 이라는 게 있는데 컨트롤러 상에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유저에게 글 쓰는 권한과 글 수정하는 권한을 주고 싶기 때문에 before 필터에 authenticate user라는 걸 추가를 하고 해당하는 필터를 new, edit, create, update, delete에다 줄게요.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only로 다 기록을 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only 말고 쓸 수 있는 게 제외할 것만 적을 수 있어요. except, index, show 두 가지만 적을게요. 인덱스랑 show 두 가지를 적으면 나머지 관련된 것들에만 어센티케이트 유저가 반영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럼 다시 중국 소리가 나는데 지금 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여기서 뉴 포스트를 입력을 하시면은 실제 로그인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라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하셔야 된다고 이동을 하게 돼 있고 여기서 아까 회원가입을 하는 게 있으니까 로그인을 해서 글을 남기는 거를 작성을 할게요. 디바이스에 user not found it in database라는 게 번역이 없네요. 이거를 번역에 추가를 시킬게요. failure, 디바이스 failure에 유저의 not found in database 해당 유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다시 서버를 띄우면은 보통 로켓 파일이 없으면은 이제 뭐 점으로 구분된 트랜슬레이션 미싱이라는 걸 보면은 해당하는 거를 로켓 파일에서 찾아서 거기다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또 번역이 제대로 나와서 나오죠. 그러면은 일단 다시 회원가입을 해서 할게요. 네, 테스트에 test.com에 새창으로 떠버렸네. 이제 스캐폴드 제너레이터가 포스트 폼에다가 뭐 기본으로 아까 레퍼런스를 지정을 해서 어소시에이션 유저라고 만들어놨는데 실제 이거는 인풋에 유저 아이디라는 필드에 밸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때 성주님께서 이거를 여기다가 히든 필드로
스트링 필드에다 바로 이제 밸류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current user라는 헬퍼에다가 에서 밸류를 아이디를 가져와서 밸류를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HTML을 보게 되면은 해당 유저 아이디에 대한 게 파라미터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저 아이디에다 밸류가 들어가겠는데, 이게 실제로는 보안성으로 좋지 않은 거라서 나중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걸로 바꿀 건데, 우선은 스트롱 파라미터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방식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모든 액션에 앞서갖고, 여기 위에 지정된 액션에 앞서서 setPost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거에 대한 거를 단축을 시키려고, 중복을 방지하려고 지정하는 거고요. 포스트 파라미터라고 파라미터에서 어떠한 이제 필드들만 허용을 할까를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아까 스캐폴딩으로 제너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라는 게 추가가 바로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글을 남기게 되면은 해당 유저 아이디로 글을 남겨지게 돼요. 현재 로그인된 유저 아이디로 글이 남겨지게 되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보안상으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거를 제거를 해주고, 뷰에서도 current user라는 헬퍼를 제거를 해주고요. 실제 create 될 때 포스트의 유저에다가 current user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제 파라미터 자체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괜찮은 방법이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되면은 로그인한 유저한테만 맞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글을 등록이 될 거예요. 이제 어떤 유저가 이제 글을 남겼다는 게 이제 실제로 여기서는 오브젝트로 바로 나오게 됐는데, 이제 저거를 바꿔주게 되면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포스트 뷰에 쇼를 보게 되면은 여기다가 그 글을 남긴 유저 자체의 오브젝트를 뿌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메일로 뿌려주게 바꾸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테스트에 테스트 유저라는 게 남겼다는 거고, 그리고 인덱스 EIB 파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파셜 뷰로 바꿔볼게요. 파셜 뷰로 바꾸려면은 포스트 밑에 보통 해당 리소스 네임에 단수형의 단수형의 뷰 네임으로 해서 반복이 돼서 이터레이션 돌면서 풀어줄 뷰 이름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해당 뷰를 대형 복사를 하고, 실제로 렌더링을 할 때는 뷰에서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직접 도는 게 아니라 해당 콜렉션 객체를 바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이게 파셜 뷰로 화면상에 렌더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 파셜 뷰 같은 경우 사용하는 이유가 콜렉션을 렌더링을 할 때 실제 뷰에서 이터레이션을 돌지 않고 뷰 자체를 분할을 해서 코딩을 해서 유지 보수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파셜 뷰를 사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언더바 해당 리소스명의 단수명, 그리고 확장자를 적고 콜렉션 자체를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파셜 뷰로 이제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뭐 우선은 호스트를 쓰는 것까지가 됐죠. 여기서 뭐 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남은 부분이 아직 많이 있죠, 저희가. 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서 할지는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네. 우선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랑 폼 헬퍼 사용하는 뭐 심플 폼이랑 포스트를 남기는 거를 했는데 뭐 이 정도로 끝내도 되고 여기서 뭐 추가로 사진 업로드 같은 거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거야? 사실 사진 업로드 정도까지는 추가로 더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뭐 그것까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기둥별로 분배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사진 업로드가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는 데가 유저 자체 썸네일이 들어갈 수가 있고 포스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다 분배를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사진 업로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면 하나만 먼저 구현을 해봐도 되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대로 맞추고 분배를 할까요? 저는 좀 사진 업로드까지는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이 말씀이 겹치셔서 네, 지금 여기 구글 행아웃을 다들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네. 포스트에다가 사진을 등록을 하는 거는 나중에 나눠서 하고요. 네. 그럼 유저에다가 아바타를 추가하는 게 약간 좀 더 난해한 기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그 사진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잼이 커리어 웨이브라는 잼하고 페이퍼 클립이라는 잼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커리어 웨이브라는 잼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커리어 웨이브라는 잼을 사용을 할게요. 커리어 웨이브라는 잼을 사용을 할 때 보통 이제 알매직이라는 것도 같이 사용을 하시는데 실제로 알매직 같은 경우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는 거고요. 사진 업로드 자체는 커리어 웨이브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커리어 웨이브를 추가를 하고 번들링을 다시 하고요. 커리어 웨이브 같은 경우는 과거 다른 잼들하고 다르게 사진을 업로드를 하고 뭐 리사이징을 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애초에 모델에서 이제 분리를 해서 업로드로 따로 구현을 해서 하는 거고요. 과거 페이퍼 클립 잼 같은 것들은 보통 모델에다가 그 기능들을 다 일일이 다 추가를 해줬었어요. 번들이 되면은 이제 업로더에서 업로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보통 업로드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델에서 공통으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업로드를 하고 리사이징을 하고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련된 게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 모델에서 공통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아바타 업로드 같은 경우는 방금 만든 거는 앱 폴더 밑에 업로더스 밑에 아바타 업로드로 추가되어 있어요. 커리어 웨이브 자체를 커리어 웨이브의 업로드의 베이스를 상속으로 받아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에 어떤 거를 사용할지 위에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를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나중에 허로크에 업로드를 하거나 아마존 S3를 사진에 업로드 하려면은 보통 이 포그라는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로컬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는 파일 스토리지로 기본으로 작업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설명을 쭉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액티브 레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티브 레코드에 관련된 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유저 모델에다가 아바타 URL을 추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raise generate migration add avatar to users에 아바타 자체를 스트링으로 추가를 시키고요. 자, 이것도 마이그레이션 파일도 이 마이그레이션이 실제로는 이 DB 밑에 마이그레이트 밑에 마이그레이션 생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리비전 타임스탬프를 받고 그리고 뒤에 파일명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 생성하는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보게 되면은 users라는 리소스에다가 아바타를 스트링으로 추가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레이크DB 마이그레이트를 하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완료가 됐고 어노테이트 잼을 사용을 해서 모델에다가 해당 코멘트를 추가시킬게요. 어노테이트는 모델에만 붙는 건가요? 예, 보통 DB에 이제 필드 어떤 필드들이 있는지를 참조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잼은 이제 어노테이트라는 잼을 디벨롭먼트에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유저에 이제 아바타라는 게 추가가 됐죠. 아바타라는 게 추가가 됐고 실제 업로드 기능을 넣기 위해서 이 마운트 업로드라는 메소드로 아바타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아바타 업로드를 추가를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모델단에는 추가를 시켰는데 이걸 실제 사진 업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뷰랑 컨트롤러에도 추가적으로 기능을 추가시켜줘야 돼요. 우선은 회원 가입하고 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하고 유저 정보 수정 두 곳에다가 할 건데요. 아까 이 디바이스라는 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폴더는 맨 밑에 뷰스에 디바이스에 있고요. 여기서 회원 가입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클래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레지스트레이션에 new에다가 추가를 시킬게요. 그러면 이메일, 패스워드 컨퍼메이션이 있는데 여기다가 아바타라는 거를 추가를 시킬 거고 이거의 타입은 파일 타입으로 추가를 시킬게요. 파일 타입으로 추가를 시키면은 여기에 이제 아바타가 추가되어 있는데 레일즈 4부터는 스트롱 파라미터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보통 이제 컨트롤러 단에서 허용해준 파라미터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줬는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컨트롤러를 구현을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바이스 자체 컨트롤러를 상속을 받아갖고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가장 베이스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서 디바이스 컨트롤러의 경우에 스트롱 파라미터 설정을 해줘야 돼요. 디바이스 깃허브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스트롱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는 게 이제 모든 컨트롤러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게 위치는 컨트롤러 앱 밑에 컨트롤러 밑에 애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는 파일이고요. 앱 밑에 컨트롤러 밑에 애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는 파일이고요. 여기다가 이 두 가지, 저는 configure permitted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추가를 시키고요.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파운드. 이게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아까 컨트롤러에서 보면은, 네. 포스트 컨트롤러에서 보면은, 이제 포스트 파람즈라고 스트롱 파라미터 개념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파라미터의 어떤 필드들을 허용을 할 것인가를 여기다 적게 되는데요. 네. 여기다 적지 않으면은 아무리 폼에다 입력을 하더라도 실제로 모델까지 허용이 돼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화면에는 보이는데 모델은 안 들어간다고요? 모델에는 실제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레일즈 3.0대에서는 컨트롤러 단이 아니라 모델 단에서 맞게 정의가 돼 있었는데 네. 이게 레일즈 4부터 컨트롤러 단에서 어떤 파라미터들을 허용을 하고 안 할 것인지를 컨트롤러 단에서 정의하도록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가 사인업이라는 거에다가 여기 사인업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에다 추가할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아바타라는 필드를 추가를 할 것이고요. 여기에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포 필터로 추가를 시켰고요. 해당 메소드는 protected로 선언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우선은 뭐 사인업에만 먼저 해볼게요. 사인업에다가 아바타를 추가를 하고 잠시만요. 어디가 있을까? 이거는 전에 만들어놨던 거를 참고를 좀 할게요. 이게 아직 재미 완성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문서가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어였고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미션 수행할 때 했었던 거를 참고로 해서 한 거고요. 이 소스 코드는 나중에 깃허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많은 사진을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사진이
실제로 올라갔는지 글을 한번 써볼게요. 글을 써보고 글이 실제 유저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호스트 유저의 아바타 URL이 이제 커리어 웨이브에서 이제 제공하는 헬퍼가 해당 업로드에 해당하는 이름 언더바 URL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게 보통 해당 URL을 가져오게 되는 헬퍼예요. 그래서 이미지 태그라는 뷰 헬퍼로 뿌려주게 되면은 아마 사진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이미지가 안 들어갔네요. 들었나요? 아바타가 안 들어갔네요. 우선 아까 빠뜨린 기능, 우선 세션에 관련된 기능 아까 빠뜨린 거 분도 먼저 좀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디바이스에서 로그인 됐는지 아닌 통화 끊기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에서 유저가 추가됐는지 추가가 안 됐는지에 관한 헬퍼가 이제 해당 세션 관련 리소스명 아까 우리 유저라고 했죠. 그거 언더바 사인드 인이라는 걸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그인이 됐을 때랑 로그인이 안 됐을 때랑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이 됐을 때는 끊겼었나요? 그렇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지금 방금 얘기하고 있었던 거는 아까 디바이스 설치를 하고 로그인 로그아웃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뷰에서 로그인이 됐을 때랑 로그인 안 됐을 때랑을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고요. 네. 디바이스에서 보면은 뷰 헬퍼 메소드로 이제 해당 디바이스로 행성한 리소스명 언더바 사인드 인이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헬퍼 메소드 중에 하나고요. 이때는 로그인 후에만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여기다가 처리를 해주고요. 제가 근데 그 헬퍼 메시지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헬퍼 메소드요. 메시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게. 예, 디바이스 기본 위키에 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로그인이 됐을 때는
이제 edit user registration pass라는 게 현재 있는 edit user라는 컨트롤러가 edit user registration이라는 패스고요. 그리고 로그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로그인 화면하고 로그인 화면 같은 경우는 new user session 패스고요. 회원 가입 같은 경우는 new user registration 패스입니다. 그리고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러면 이제 로그아웃 했을 때는 이런 게 나오고 로그인 했을 때는 아마 다른 게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보통 이제 링크2라는 게 뷰 헬퍼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뒤에는 이제 메소드라는 걸 적으면은 HTTP에서 어떤 크러드 기능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를 적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게시고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에서 딜리트로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메소드 딜리트 적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글 같은 거 삭제할 때 보면은 컨펌 자바스크립트 컨펌 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컨펌이라는 해시 키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컨펌 메시지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럼 그 이미지 안 떴던 문제는? 이미지 안 떴던 문제요? 네. 예, 그걸 다시 확인을 해봐야죠. 온라인으로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아까 실제로 이미지가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저 에디트 하는 거에다가 추가를 시켜볼게요. 아바타 네, 이제 업데이트 문이 제대로 된 것 같네요. 그래서 해당 유저가 아마 아까 테스트2였죠. 테스트2라는 계정으로 업로드를 한 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진이 업로드 됐고 나중에 이제 유저 사진의 이미지 뷰를 조정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버전이라는 거를 명시를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이거별로 이제 버전별로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명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별로 이제 이미지를 사이즈에 맞게 렌더링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레퍼런스 보시면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